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연휴를 앞둔 어느 날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아, 혹시 연휴에 니들 어디 갈 생각이니? 아니, 별다른 계획은 없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딱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예준이랑 민준이가 보고 싶어서 그렇지. 별일 없으면 잠깐 내려오던지. 하긴 집에 내려간 지 한참 되긴 했네. 그럼 그이랑 상의해 볼게. 맞벌이와 쌍둥이 육아를 동시에 하다 보니 항상 정신이 없어서 친정에 자주 내려가지 못했기에 남편과 상의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기, 사돈 두 분도 잘 지내시지? 잘 지내시는 것 같아. 근데 사돈 두 분은 아직도 육아를 전혀 안 도와주시는 거지? 갑작스레 시부모님 이야기를 꺼냈기에 저도 모르게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잘 알면서 뭘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절대 육아 안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가끔 보면 친부모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찬바람이 쌩쌩 분다니까?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아니, 그냥 혹시 엄마한테 뭐 할 말 없나 해서 그렇지. 엄마한테 할 말이라니? 뭘 말하는 건데? 지금 혹시 청소방도 옆에 있는 거야? 그이도 옆에 있지. 엄마,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는 것 같지? 내가 말을 돌리긴 무슨 말을 돌렸다고 그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암튼 연휴에 내려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연휴에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근데 연휴인데 사돈 댁에는 안 가고 우리 집에 온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엄마, 우리 시부모님은 우리 일에 전혀 관심 없다고 내가 내내 말했잖아. 그래도 니들 집이 조용하면 혹시나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오늘따라 조금 이상하네. 엄마, 나한테 무슨 할 말 있는 거지? 글쎄 아니라니까. 그럼 그때 오는 걸로 알고 이만 전화 끊을게. 엄마가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엄마와 대화를 하면서 어딘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육아와 회사 일로 그 일은 까마득하게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연휴를 맞아 친정에 내려갔는데요. 지방이다 보니 2시간가량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리였어요. 친정은 넓은 마당에 있는 단독 주택이다 보니 쌍둥이 아들도 마당에서 마음껏 뛰어놀곤 했습니다. 친정에 내려가면 남편도 참 좋아했는데요. 엄마가 쌍둥이를 맡아서 봐주시다 보니 남편은 아빠랑 가까운 곳에 낚시를 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날도 내려가서 식사를 하자마자 아빠가 말을 꺼냈습니다. 청서방, 우리는 슬슬 낚시 가볼까? 네, 제가 낚싯대 챙기겠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는데요. 평소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육아며 집안 살림을 공평하게 했기에 남편도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다 보니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는 시간이 그렇게나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와 남편이 낚시를 갔고 쌍둥이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미끄럼틀과 여러 장난감을 가지고 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저는 밖에 설치해둔 의자에 앉아서 쌍둥이를 보면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는데요. 차를 마시던 엄마가 서운한 표정으로 입을 뗐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말은 하지 그랬어.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엄마가 잔소리라도 할까봐 말을 안 한 거야? 말을 안 하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가 더욱 서운한 듯 말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시침이 뗄 거 없어. 그러게 시댁이랑 가까이 살아서 좋을 거 없다고 엄마가 내내 말했잖니. 그리고 사돈 두 분도 참 웃긴 거 아니니? 니들 결혼할 때는 그냥 둘만 잘 살면 된다고 입이 닳도록 말을 하고서는 어쩜 그럴 수가 있다니. 그러면서 쌍둥이들을 봐주는 것도 아니라면서. 쌍둥이들을 봐주다니 누가 쌍둥이를 봐준다는 거야? 네 시어머니 말이야. 여전히 손주들 안 봐주신다면서.
우리 시어머님은 절대 자식 일에 관여 안 한다고 선언을 하셨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런 말을 꺼내는 거야?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자 엄마 입에서 이상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돈 두 분도 그렇잖니? 니네 집 밑으로 이사를 했으면 손주들 좀 봐주고 하면 좀 좋아. 근데 절대 안 봐주고 있다면서. 뭐 한다고 굳이 아들 며느리 집 아래층으로 이사를 할 수가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손주 보는 일은 힘드니까 나몰라라 하면서 며느리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겠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 사돈 두 분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히 은큼한 구석이 있다니까. 잠깐만,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렇잖아. 상견례 때부터 자식 일에 일일이 참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아들 며느리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쩜 우리 몰래 니들 아래층으로 이사를 할 수가 있냔 말이야. 아래층으로 이사를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얘는 나도 이제는 다 아니까 시침이 뗄 필요 없어. 안 써둔 말로는 우리가 걱정할까봐 니들이 숨기고 있었던 거라면서. 그 말 듣고 처음에는 나도 모른 척 하려고 했거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찌나 괘씸하던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니까. 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요약해보자면 시부모님이 우리 바로 밑에 층에 사신다는 말이야? 에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이제는 엄마도 다 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야말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어.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나한테는 귀뜸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내가 그날 니네 아파트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기나 해? 그날이라니? 언제를 말하는 거야? 왜 그때 네 이모부 병원에 입원해서 잠깐 올라갔던 적 있었잖아. 그때 올라가는 김에 냉장고에 반찬 넣어주느라고 니들 집에 잠깐 들렀고 말이야. 근데 전에 알려줬던 비밀번호를 깜빡해서 너한테 전화했더니 네가 전화 안 받았잖아. 그래서 다시 정서방한테 전화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물어봐서 냉장고에 반찬 넣어두고 설거지랑 청소 빨래까지 하고 온 적 있었잖아. 그게 언제적 일이야? 그때면 4달 전쯤 일이잖아. 벌써 그렇게 됐나? 그때 집 정리 싹 하고 내려가려고 했더니 하필이면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네 아빠랑 둘이서 계단으로 내려갔거든. 근데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집안에서 안사돈이 나오는 거야. 처음에는 잘못 봤나 싶어서 눈만 꿈뻑이고 있었는데 네 아빠가 먼저 인사를 하더라니까. 엄마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그날은 이모부가 갑자기 입원을 하셔서 두 분이 급히 서울병원으로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올라오신 김에 우리 집에 들러서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주시고 집안 청소까지 하고 바로 병원에 가셨다 내려가셨고요. 우리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괜히 신경 쓸까 싶어 바로 내려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계단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우리 집 바로 밑에 층으로 내려가자 순간 현관문이 열리더니 그 안에서 우리 시어머님이 나오셨다네요. 처음에는 엄마도 설마 했다는데요. 잠시 우리 시부모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냉정할 정도로 자식들에게 정이 없는 그런 분들이었으니까요. 오죽하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기쁨보다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병원에서 쌍둥이라고 했다고? 혹시 너희 집안에 쌍둥이가 있었던 거니? 우리 집안에는 쌍둥이가 없어서 조금 놀랐거든. 그렇잖아도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쌍둥이라 조금 놀라있던 참이에요. 쌍둥이 키우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하던데 혹시 성별은 뭐라고 했니? 아직은 확실하진 않지만 아들 쌍둥이인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뭐? 아들 쌍둥이? 그럼 출산하면 회사는 그만둘 거니? 네? 아니요. 그이랑 상의해봤는데 회사는 계속 다닐 생각이에요. 그럼 안사돈이 육아를 도와주신다는 거니? 엄마는 지방에 계셔서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시어머님 말에
일일이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요. 대답을 하면 할수록 시어머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다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을까요? 아니, 출산 후에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고 하고, 그렇다고 안사돈이 봐주시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 도대체 쌍둥이를 어떻게 키울 생각인 거니? 우선은 베이비시터를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조금 크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야 할 것 같고요. 내가 듣기로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꽤 된다고 들었는데 굳이 회사를 다녀야 하는 거니? 그냥 네가 회사를 그만두는 게 낫지 않을까? 육아휴직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가 않아서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저는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 안 되면 엄마가 올라와서 봐주신다고 하기도 했고, 이모가 가까이 살았기에 이모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을 듣는 내내 시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셨고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네가 회사를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니들 결혼할 때도 우리가 확실히 말했지만 우린 절대로 손주 봐줄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러니까 내 말은 손주 안 봐준다고 서운하다는 둥 그런 얘기는 절대 꺼내지 말란 말이야. 지금껏 고생하면서 자식들 키웠는데 이 나이에 손주까지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니? 그때 당시 시어머님의 냉담한 태도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혼 전부터 시부모님이 제게 정을 주지 않으려고 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지라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께 쌍둥이를 맡기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도 제가 회사 그만두는 게 싫다고 하셔서 정 안 되면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모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이모도 도와준다고 했거든요. 암튼 우리한테는 절대로 손주 봐달라는 얘기 하지도 마라. 하긴 너도 알다시피 내가 모임도 많고 여행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긴 해.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으마. 그 뒤에도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기에 결국에는 저도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 내가 쌍둥이 안 맡길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갈 때마다 절대 안 봐주실 거라고 강조하시잖아.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당신이 말 좀 해보던지. 알았어. 정말 미안해. 근데 어머님 아버님은 원래부터 자식 일에 관심이 없으셨던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각별하고 그러시잖아. 근데 두 분은 진짜 정이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 그게 우리 부모님도 자식 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셨어. 근데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조금 변하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어머님 아버님은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 여보, 우리 부모님 때문에 화가 나곤 알겠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첫 인사 갔을 때부터 두 분이 정확히 선 긋는 말을 많이 하셨잖아. 그때부터 이미 내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야. 하긴 내가 당신보다 학벌이 안 좋긴 하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그치만 그 와중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회사 다니고 있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 들어오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 한마디로 당신보다 학벌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싫은 티를 내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당신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우리가 시댁 갈 때마다 두 분이 말도 별로 안 하시고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표정 짓고 있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그래. 두 분은 내가 싫으신 거야. 그냥 다 마음에 안 드시는 거지. 그렇게 싫은 며느리가 손주를 봐달라고 할까봐 노심초사하고 계신 거라니까. 글쎄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리고 본가에 가는 게 많이 불편하면 앞으로 당신은 안 가도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가지 마. 그동안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인지 그날은 남편도 날선 표정으로 말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시부모님은 제게 좀처럼 곁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두 분에게 정을 주지 않은 채 딱 기분만 하면서 지냈고요. 쌍둥이가 태어나고 나서
시부모님이 병원에 오셨는데요. 산후조리에 보태라고 300만 원을 건네주신 뒤 쌍둥이들을 한 10분 정도 보시다가는 급한 일이 있다고 급히 병실을 나가셨거든요. 남편이 두 분을 배웅하러 병실을 나가자마자 이모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사돈 두 분한테는 쌍둥이가 첫 손주라고 하지 않았니? 정서방 동생은 아직 결혼 안 했다고 했지? 첫 손주가 맞아. 대부분 첫 손주 보면 난리도 아닌데 어쩜 첫 손주를 보는데 저렇게 쌀쌀 맞을 수가 있다니.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틀릴 만한 것도 아니구만 뭘 그래. 언니랑 형부는 첫 손주 나왔다고 눈물까지 흘렸잖아.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 반응이기 마련이거든. 근데 사돈 두 분은 아무 감정도 없는 것 같잖아. 난 살다 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러는 건 또 처음 보네.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 건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난리야. 그래도 처손주가 예쁘니까 오셔서 300만 원씩이나 주신 거 아니겠어? 하긴 뭐 그건 또 그렇네. 이모가 입을 삐죽이며 대답했는데요. 사실 저도 두 분에게 조금은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쌍둥이를 보고도 전혀 반기는 기색이 없었으니 당연할 수밖에요. 그렇게 시부모님과는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갔고 저도 딱히 잘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분처럼 그냥 기본에 충실하려 노력할 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엄마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새어나왔으니 제 입장에서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계단을 내려가던 중 엄마가 놀란 채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자 아빠가 먼저 인사를 드렸다네요. 아니, 사부인 아니십니까? 두 분이 여긴 어떻게 오신 겁니까? 부모님을 보던 시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다는데요. 그냥 보더라도 많이 놀란 모습이더랍니다. 엄마 말을 듣다가 저도 어리둥절한 채 넋이 나가 있었더니 엄마가 채근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얘가 연기자가 다 됐네. 니들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엄마 우리 진짜 모르고 있었어. 정말이야. 뭐? 니들이 모르고 있었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정말이야. 우리는 정말로 모르고 있었다니까? 글쎄 엄마는 괜찮다니까. 안 써둔 말로는 우리가 걱정할까 싶어서 니들이 말 안 했을 거라고 하면서 그냥 못 본 척 해달라고 하시길래 나도 몇 달 동안 참다가 물어본 거야. 근데 네가 계속 시치미를 떼니까 나도 기분이 안 좋네. 엄마가 서운한 티를 내셨기에 제가 손사래를 치면서 대답했어요. 엄마, 우린 진짜 몰랐다니까? 정말이야.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그때 안 써둔 말로는 이사한 지 한 달인가 지났다고 하던데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달이나 지났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했지? 우리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씀하셨다는 거지? 글쎄 그랬다니까. 그날 시어머님과의 대화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엄마 말에 의하면 그날 부모님이 놀라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부탁을 하셨다네요. 우리가 애들 집 아래층으로 이사를 한다고 하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두 분이 걱정하실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했거든요. 그러니 사돈 두 분은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사실 시부모가 밑에 집에 산다고 하면 어떤 친정 부모가 걱정을 안 하겠어요. 거기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다네요. 그 말을 듣고 엄마가 제게 당장이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나야 당장이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네 아빠가 괜히 전화해서 문제 만들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꼭 참고 있었던 거야. 그럼 진짜로 시부모님이 우리 밑에 집으로 이사를 오셨단 말인 거잖아? 니들은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무도 모르게 이사를 하신 거라니? 사돈 두 분도 참 이상한 분들이네. 내가 사연 채널에서 들어보니까 옆집으로 이사하는 시부모 이야기는 몇 번 들었거든.
근데 대부분은 이사해놓고는 수시로 불러대고 며느리를 힘들게 해서 이혼을 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던데 진짜로 그동안 한 번도 안 불렀단 말이야? 엄마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저 또한 시부모님 속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진짜로 전혀 몰랐어. 사실 그동안 밑에 집이랑 사이가 안 좋았다 보니까 자주 다퉜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조용해졌길래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니까 이사를 갔다고 하시면서 전혀 몰랐냐고 하시더라고. 경비 아저씨가 그랬단 말이야? 엄마 물음에 경비 아저씨와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히 말했는데요.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갔다가 경비 아저씨에게 인사를 했더니 경비 아저씨가 밝은 표정으로 말을 꺼내셨어요. 밑에 집이 이사가서 요즘은 좀 편해졌지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밑에 집 이사 갔어요? 토요일인가 이사 간다고 종일 시끄러웠는데 몰랐어요? 아, 저희가 3일 동안 친정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럼 그때 이사를 했던 모양이네요. 어쩐지 요즘 좀 조용하다 싶긴 했어요. 조용하다마다요.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참 점잖으신 분들이더라고요. 전에 살던 분들은 어찌나 까칠하시던지 허구한 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랬는데 지금 이사 오신 분들은 뵐 때마다 인사도 해주시고 정말 좋은 분들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도 살맛이 난다니까요. 그러게요. 사실 저희도 많이 편해지긴 했네요. 언제 한번 찾아뵙고 인사 좀 드려야겠네요. 그럼요. 그럼 이웃 간의 정분도 두터워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좋은 분들인데 전에 살던 분들은 왜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밑에 분들은 힘들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사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전에 살던 분들이 좀 괴짜 같긴 했어요. 그래도 같이 싸우지 않고 잘 버텨주셔서 큰일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었는걸요. 제가 멋쩍은 듯 어색한 미소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입을 뗐어요.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고 하더니만 딱 맞는 말이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났다니? 지금 네 상황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혹시 그동안 사돈 두 분한테 무슨 실수 같은 거 한 거 없었어? 실수라니? 자주 뵌 적도 없는데 실수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거네. 역시나 그게 맞았어. 그거라니? 답답하니까 알아듣게 말을 해봐. 너 그동안 시댁에 잘 가지도 않았다고 했잖아. 저번에도 가족 모임에도 참석 안 했다며. 그거야 쌍둥이가 있으니까 어머님이 먼저 절대 오지 말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네가 생각이 짧다는 거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하라는 대로 했구만. 설령 사돈이 오지 말라고 했어도 네가 알아서 갔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오지 말라고 했다고 안 가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아니라니까. 어머님이 진짜로 오지 말라고 하셨다니까. 원래 다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거사. 니들이 나한테 용돈 주면 내가 뭐라고 말해. 돈도 없는데 뭐하러 돈을 주냐고 그러면서 받잖아. 그러니까 안사돈도 말만 그렇게 한 것뿐이라니까. 그동안 네가 하는 짓이 워낙에 얄미워서 밑에 층으로 이사한 게 분명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시부모님에 대한 배신과 분노로 엄마가 치를 떨었기에 제 머릿속도 오만 가지 생각으로 부스럭거렸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제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가 입을 뗐어요. 그럼 정말로 화가 나서 우리 아래층으로 이사를 오셨단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분명해 보인다. 사연 듣다 보니까 아들 며느리 집 근처로 몰래 이사 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있나 했더니만 우리 사돈이 그럴 줄 누가 알았어 그래. 이래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그리고 이사를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어쩜 말 한마디를 안 하고
숨어 살 수가 있냔 말이야.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난 행동 아니겠어. 그리고 이건 노파심에서 하는 말이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고. 엄마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나 완전 충격받아서 어질어질한 상태니까 뜸들여서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말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 100번 양보해서도 모를 수 있다고 쳐. 근데 정서방도 정말 몰랐을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그이는 알고 있었다고? 에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자기 부모가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는데 아들이 몰랐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이런 경우에는 아들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 그래서 말인데 혹시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하다거나 그런 일 없었어? 그때쯤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대놓고 시부모님을 의심했습니다. 이상한 거라니? 뭘 말하는 건데? 정서방이 통주를 한 거라면 비밀번호까지 공유했을 거 아니야. 그럼 니들이 출근하고 나서 집도 드나들었을 텐데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냐는 거지. 글쎄, 엄마도 알다시피 아침에는 전쟁이나 다름없어서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가잖아. 사실 그래서 집에 누가 왔다 갔다고 해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걸? 하긴 그때 가서 보니까 돗대기 시장이 따로 없더라. 오죽했으면 내가 청소에다 설거지 그리고 빨래까지 다 해놓고 왔겠어. 그 상황이라면 누가 왔다 갔다고 해도 전혀 모를 상황이긴 하지. 아침에 얼마나 바쁘면 그러겠어. 쌍둥이 키우는 일이 어디 보통 일인 줄 알아? 그거야 나도 알긴 하지만 그래도 해도 너무했어. 암튼 내가 볼 때는 정서방도 알고 있었다 해 한 표야. 그러니까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정서방을 꼬드기든지 해서 사돈 두 분이 왜 이사를 왔는지 알아내야 해. 그치만 가장 중요한 건 정서방이 알고 있었냐 그렇지 않았냐니까 그거부터 꼭 확인하고. 엄마 말에 제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어질어질 현기증마저 느껴졌으니까요. 얼마 뒤 아빠와 남편이 돌아왔고 남편이 월척을 잡았다고 자랑을 늘어놓았지만 제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해야 해. 뭐야? 무섭게 왜 그래? 나 진짜로 잘못한 거 없어.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뒷걸음질을 쳤기에 제가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어요. 잘 들어. 지금부터 당신이 이실직고를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일은 모두 용서해 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해. 글쎄 뭘 사실대로 말하라는 거야.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 아래층으로 이사 온 거 당신은 알고 있었지. 그러면서 어쩜 간촉같이 속일 수가 있어? 엄마 아버지가 우리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다니? 당신이야말로 그게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이실직고하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사실대로 말해. 그리고 이사한 건 그렇다 치자. 근데 왜 나를 속인 거야? 글쎄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부모님이 아래층으로 이사를 왔단 말이야? 당신이 확인한 거야? 아니, 내가 확인한 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직접 보셨대. 뭐? 장인 장모님이 보셨다고? 정말이야? 남편이 눈을 커다랗게 뜨고 되물었기에 순간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결국 제가 또다시 넋이나간 표정으로 서 있자 남편이 따져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냐고. 장인 장모님이 잘못 보신 거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아래층으로 이사를 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도 도무지 믿어지진 않는데 엄마 아빠가 분명히 봤대. 그리고 대화까지 하셨대. 그러니 내가 당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 시부모님이 이사를 왔다는데 며느리인 나는 그렇다 쳐도 당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순간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는데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방문을 열고 나간 남편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장모님, 정말로 저희 사는 아파트에서 우리 엄마를 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주 우연히 봤어. 우리 엄마가 확실했던 겁니까? 나 혼자 본 게 아니니까 확실한 거지. 그렇지, 여보. 당신도 봤지? 엄마가 아빠를 빤히 바라보자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그러게 사부인이랑 약속한 걸 가지고 왜 말을 꺼내서 이 사달을 만들긴. 그날 사부인 말로는 니들도 알고 있다고 하던데 니들은 사돈 두 분이 이사 온 거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야? 장인 장모님, 저는 우선 바로 서울로 올라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갔다가 내일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그냥 다 같이 올라가면 되지. 뭐하러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 아닙니다. 오늘은 저 혼자 올라가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이 같이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수빈이도 무슨 일인지 알아야 하는 거잖아. 우리도 같이 올라가서 쌍둥이들 데리고 이모집에 가 있을 테니까 그냥 다 같이 올라가자고. 엄마 말에 남편이 어색한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 같이 서울로 올라왔고 부모님이 쌍둥이를 데리고 이모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파트에 도착을 하자마자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에 계시다고 했기에 우리 집 아래층으로 가서 벨을 눌렀는데요. 안에서 인터폰으로 우리를 확인한 것 같았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이 잔뜩 성난 목소리로 시어머님을 부르며 마구마구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다 알고 왔으니까 문 좀 열어봐. 빨리 문 좀 열어보라고. 남편이 어찌나 큰 목소리로 말을 하던지 제가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격분하여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결국 곧 현관문이 열렸는데요. 정말로 시부모님이 서 계신 게 아니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대체 왜 여기로 이사 오신 거냐고요? 설마 아들 며느리 감시라도 하려고 이사 오신 거예요? 혹시 사돈이 말씀하신 거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연락도 없이 우리 아래층으로 이사를 올 수가 있어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남편이 따져 묻자 시아버님은 아무 말도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님이 우리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놀란 건 알겠는데 우선 목소리 좀 낮추고 들어봐. 지금 제가 목소리 낮추게 생겼어요? 혹시 엄마 아버지도 다른 분들처럼 며느리 감시하려고 이사 오신 거예요? 아니야.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전에 네가 층간소음 때문에 아래층 사람들이 자꾸만 쫓아올라와서 수빈이가 굽신굽신대며 빌어댄다고 했잖아.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안 좋았어. 사실 쌍둥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전혀 안 도와주는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그러고 있다는 말에 내내 잠도 못 잤지 뭐니. 그날따라 시어머님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했기에 저도 모르게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저를 싫어하셔서 별로 관심 없으신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너를 싫어하긴 왜 싫어해? 그동안은 제가 가도 말씀도 별로 안 하시고 워낙 선을 긋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니들하고 사이가 벌어질까 봐 걱정돼서 그랬다. 네? 사이가 벌어지다니요? 그동안 니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언니, 그러니까 니들 이모 말이야. 아들 며느리랑 연을 끊고 살고 있거든. 네? 연을 끊고 사신다니요? 말 그대로야. 근데 그게 다 손주를 봐주다가 그 사달이 났지 뭐니. 그동안은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 꺼냈는데 우리 언니가 손주를 봐줬었거든. 그러던 중에 손주가 햄이 먹고 싶다고 해서 햄을 조금 준 모양인데 조카 며느리가 워낙 고지식하고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애를 키운다고 하잖니. 그러다 보니 햄 같은 건 절대 먹이지 말라고 했던 모양인데 하필 그날 언니가 선물 들어온 햄을 구워서 혼자 먹었다지 뭐니. 근데 손주가 계속 달라고 보채서 조금 준 모양이야. 문제는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퇴근 후에 집에 왔다는데 손주가 또 햄을 달라고 하면서 징징거렸다잖니. 그런데 햄이라는 소리를 들은 언니네 며느리가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언니한테 소리소리를 질렀다지 뭐니.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님한테 괴성을 질렀다고요? 그랬다지 뭐야. 무슨 동물 울음소리 같이 그랬다잖아.
그래서 언니가 말렸다는데 정신이 나간 사람 마냥 계속 괴성을 질러대서 놀라서 그 길로 나와버렸다지 뭐니. 근데 평소엔 안 그랬는데 그날만 그랬던 거래요? 평소에도 좀 부딪히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평소에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 많이 부딪힐 일이 없었다는데 그날 딱 한 번 햄을 먹인 걸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웠으니 우리 언니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겠니. 근데 원래 언니가 며느리랑 사이가 참 좋았어. 그렇게 착한 며느리가 없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했었거든. 그런데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변했다지 뭐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아파트를 받으려고 그랬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라는 거야. 거기다 손주까지 맡기고는 돈도 꼴랑 30만 원씩을 받았다는데 더욱 정신이 번쩍 들었겠지. 애 봐주시는데 한 달에 30만 원을 드렸다고요? 물론 적은 돈이긴 했지만 언니 입장에서는 손주니까 그냥 봐준 거지. 사실 언니랑 형부가 들어오는 연금도 많고 해서 먹고 살만은 하거든. 그랬는데 그 사달이 났으니 형부도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아들 며느리 불러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했다잖니. 처음에는 며느리가 못 돌려준다고 방방 뛰었다는데 형부가 법적으로 하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하니까 그나마 족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지 아파트를 돌려줬다고 하잖아. 근데 문제는 그 뒤 아들 며느리랑 연을 끊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둘이 이혼 소송을 한다 만다 그러고 있다잖니. 한참 동안을 설명하던 시어머님이 머리를 짚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혹시나 저랑도 그러실까봐 아예 거리를 두신 거란 말씀이세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되도록이면 며느리랑 마주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근데 그 와중에 수빈이 네가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미안한 거야. 시어머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느 날 시댁에 갔던 남편이 층간소음 때문에 밑에 집에서 수시로 올라와서 힘들게 한다는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많다는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은 시부모님 씨름도 깊어져만 갔다네요.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없었던 것이 이사할 때 구축 아파트를 새로 사서 리모델링까지 전부 했던지라 그 모든 것을 두고 이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들을 8시면 재웠기 때문에 쌍둥이들이 자고 있던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있다고 난리를 치는 밑에 집 사람들이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항상 죄송하다고 빌고 또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시부모님은 혹시나 무슨 큰일이라도 날까 싶어 걱정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집 아래층으로 몰래 이사할 생각까지 하셨답니다. 그래서 몰래 이사를 했어. 그럼 엄마가 평소보다 나한테 전화를 자주 했던 게 혹시 우리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렇지.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랬던 거지. 사실 평일에는 아침에 문을 열어두고 있으면 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서 확인했고 저녁에는 되도록이면 집에만 있었지. 덕분에 우리는 엘리베이터도 거진 안 탔어. 이사할 때도 안사돈생신 때 니들이 내려가는 거 알고 이사를 했던 거고 말이야. 어머님,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조금 서운해요. 그래도 고부관계라는 게 참 복잡하다구나.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니들만 잘 살면 된다 싶었다. 어머님, 근데 아래층에 이사 간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궁금증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시어머님 입에서 또다시 놀라운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사실은 여기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안 가려고 그렇게나 버팅겼다고 하더구나. 버팅기다니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신 거예요? 혹시 몰라서 근처 부동산을 다니다 보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전세를 살았다는데 집주인을 그렇게나 귀찮게 했다지 뭐니. 그래서 집주인이 그 사람들이 나가줬으면 하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자주 통화를 했던 모양이야. 그 사람들 계약 기간이 반년 정도 남아 있었다는데
그렇게나 내보내고 싶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어차피 나갈 거면 이사 비용에 새로 이사 갈 곳 복비까지 우리가 낼 테니까 집을 빼주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도 어차피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했던 건지 냉큼 알았다고 했다잖니. 그럼 이사 비용하고 복비까지 대신 내주시고 이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 방법이 없잖니. 암튼 오해했다면 정말 미안하구나. 근데 우리는 절대 니들 집에 올라가거나 귀찮게 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시어머님이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솜사래를 쳤기에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숨어 지내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돈 두 분만 안 봤다면 몰랐을 거 아냐. 암튼 앞으로는 쌍둥이들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집에 있으니 쌍둥이들 등하원은 내가 시켜줄 테니까 너만 괜찮다면 말하고. 아침에 보니까 쌍둥이들이 보채고 난리도 아니더구나.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시어머님이 눈치를 살피며 제게 물었고 물론 저는 흔쾌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오해는 풀렸고 이야기를 들은 친정 부모님도 많이 놀란 기색이었습니다. 그 뒤 시어머님이 등하원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층간소음부터 모든 것이 편안해져서 요즘은 정말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물론 시부모님도 많이 조심하시는 편이고 저도 조심하는 편으로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밥을 먹으러 내려오라는 말씀에 시댁에 갔더니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기에 쌍둥이들 밥을 먹이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우리 언니한테 들어보니까 언니네 며느리는 햄 같은 거 절대 먹이면 안 된다고 했다는데 괜찮은 거니? 많이 먹으면 안 좋긴 하겠지만 애들이 좋아해서 저는 가끔은 먹여요. 물론 책에 나와 있는 게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만 살 수 있겠어요. 가끔은 그냥 대충대충 살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좀 날라리 엄마가 되는 것 같아요. 날라리 엄마라니 네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보기에는 책대로 키우는 우리 언니네 며느리보다 네가 훨씬 잘 키우는 것 같아. 정말요? 그럼. 그리고 내가 겪어보니까 모든 며느리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구나. 암튼 네가 많이 이해해줘서 참 고맙구나.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께서 많이 이해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맙죠. 어머님 아버님 맘 써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활짝 웃으며 말을 했는데요. 시어머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며 고부지간에도 서로 간의 예의만 지킨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조금만 배려한다면 누구보다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